도대체 얘기 좀 해봐. 내가 왜 갑자기 너한테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냐고. 그걸 좀 네가 속 시원히 얘기해봐. 말 좀 하자 얘. 할아버지 혼자 있게. 과연 아들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누군가를 뒤쫓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놈이 제 자식이에요. 사지 욕심 멀쩡한 놈이 저러고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아휴. 놓으시라고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제가 지나가는데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인사불성이 되어 매일 저렇게 시비가 붙는답니다. 야 이거 누구야? 너는 세대시기만 다니는 왜 그렇게 맞고 돌아다녀?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의 변화가 당황스럽기만 한 엄마인데요. 이거 먹고 자. 아 뭐야 나가. 이거 치우고 나가. 그냥 딴 데 가. 왜 자꾸 여기 껴들어 살라 그래. 4명으로 돼 있는 집인데.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랍니다. 빈 그릇이나 내놔. 제 발로 안 나가면 직접 내쫓겠다는데요. 10년 전에 애 아빠가 사우로 먼저 갔어요. 아들이라고 형우 앞으로 이 집 명의를 해놨더니 지 집이라고 이제 대가리 컸다고 날 나가라 그러네요. 다음 날 숙취에서 깨지 않은 아들을 위해 정자 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뭐 백숙이라도 하나 해서 먹여야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백숙 재료를 사서 돌아온 정자 씨. 그런데 왜 그러세요? 글쎄 이상한데요? 왜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비가 오는 날이면 지 엄마 우산 없다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서 기다리고 그러던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미친놈같이 저러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찰 출동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어머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분들이 다 어머니시라는데. 어머니 맞아요.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며 잡아떼는 형호. 결국 두 사람 신원조회까지 하게 됐는데요. 보장하면 안 든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형호의 말처럼 정자 씨 엄마가 아니랍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나나 형우 아빠나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12년 전 형호의 아빠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다는 정자 씨.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빠랑 잘 만나세요. 전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저 아이 엄마가 되면 잘해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 식구의 행복. 그런데 여보세요? 아빠 회사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아빠가 먼저 저 세상을 갔죠.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형호와 정자 씨.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형수님, 저 잠시만. 형수님, 형님이랑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네. 지금 형님 퇴직금이랑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전혀 상속을 못 받으세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둘 다 두 번째 결혼인데 그런 거 너무 큰 힘이 두지 말아요. 여보, 형우가 대학 갈 때까지 한부모 가정이면 혜택이 꽤 많더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늦추자는 거지. 자기야, 고맙다. 경찰의 중재로 겨우 집에 들어간 정자 씨. 그 난리를 겪고도 아들 먹이겠다며 백숙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우는 끝까지 성질만 부립니다. 고기만이라도 좀 건져서 먹어. 밥은 이따 차차 차려줄게. 뭔데 이거. 너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엄마 상대로 싸우려면. 뭐가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뻔뻔해. 지금 남의 집 앉아가지고. 새끼가 도대체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넌 그냥 그 계모 밑에서야 10년 동안 받아먹고 이만큼 컸다야. 뭐 하는 짓이야 너? 갈수록 거칠어만지는 형호의 행동. 도대체 얘기 좀 해봐. 내가 왜 갑자기 너한테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냐고. 그걸 좀 네가 속 시원히 얘기해봐. 말 좀 하자 얘. 할아버지 혼자 있게. 과연 아들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날 밤 제작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형호에게서 더욱 기묘한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편의점으로 향하는 형호. 소주 한 병을 사서 나왔는데요. 또 술을 마시나 싶었는데 입을 한 모금 헹구더니 소주를 몸 이리저리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술에 취한 듯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시민들과 부딪히며 자꾸만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훈 씨. 아직까지 쫓아다녀요. 뭐 술 누구랑 드셨어요?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왜요? 엄마가 만난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남기고 간 집에서 밥 해주고 TV 보고 아들인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아저씨 네가 만나라 그런 거 아니야? 어? 엄마가 아저씨 만난다고 했어? 만나지 말고 가서 잘 살아 그니까. 너 그렇게 엄마 내쫓고 싶어?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친엄마도 아니잖아. 결국 잔인한 말과 함께 엄마를 밀어버린 형호. 다음 날 형호의 집에서는 정자 씨가 교제 중인 상국 씨와 함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쟤 저렇게 멀쩡한 거 봤으면 됐죠 뭐. 잘 살 것 같네요. 하지만 상국 씨는 여전히 형호의 행동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는데요. 얼마 전에 얘가 나랑 찾아와서 정자 씨랑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함께 살 능력은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계획적으로 뭐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됐어요. 모자로 살아온 10년의 세월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과연 바람대로 엄마를 내쫓은 형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형우 씨. 집 앞을 서성이는 제작진에게 통장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 민방위 고지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상합니다. 형호 나이 겨우 23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청년에게 민방위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신체 조건이 미달되어 공익근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청년이어야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체육대학을 다니고 소방대원을 준비하는 형호에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다음 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영호 학생 때문에 저희가 잠깐 찾아왔는데요. 현호증 자퇴했는데 무슨 일이시죠?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이요? 네, 형호 어머님이 모르시는지는 잘 몰랐어요. 형호는 술 취한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취기를 빌어 시력의 문제를 감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형호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진 걸까요? 그날 밤 평소 형호가 다니는 길목에 정자 씨와 상국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불빛이 밝은 곳에서는 잘 걷는 듯 하더니 거리가 어두워지자 발걸음이 흐트러지는데요. 카메라가 꽤 근접해서 지켜봤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은 듯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빨라진 형호. 갈피를 못 잡는가 싶더니 결국 찻길까지 나가버립니다. 형호야, 정말 그만 좀 하라고요. 나가. 엄마랑 진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그 힘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그랬어. 아니 알면 뭐 어쩌려고. 알면은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좀 데리고 가요. 아저씨가. 아빠의 사고를 계기로 소방대원이 되겠다 결심했던 형호. 그런데 2년 전 형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야, 너 왜 그래? 눈에 뭐 꼈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 내일 나랑 병원 함께 가자. 친구와 함께 난생 처음 안과를 찾았던 형호. 그런데 눈에서 빛을 인식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눈의 세포가 퇴행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은 곧 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제 와? 엄마가 아들 해주려고 삼겹살 사놨는데. 나 술 약속 있어. 나 기다리지 마. 알았지? 제 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이제 눈먼 아들 위해서 또 희생하라, 헌신해라,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남은 인생,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호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진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처럼 세포 퇴행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 오래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꾸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병원을 나온 형호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아빠를 찾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을 때 봐두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아빠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꾹꾹 눈에 담아봅니다. 제가 아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내가 아빠 대신해서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게 미안한 것 같아. 그날 밤 또다시 어둠을 헤매는 형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저씨하고 그냥 같이 가서 따로 살아.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네가 엄마 좀 도와줘. 어? 엄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 진짜. 너 혼자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눈먼 형호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 자신이 없었던 정자 씨. 결국 엄마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형호의 이제 혼자 해야 집에서는 되잖아. 살림 연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스레인지 가보자. 엄마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봐. 너 이렇게 만지면 여기 위에 가스레인지 불 켜져 있었으면은 너 여기 달궈져 있으면 너 손 딘다. 살림 연습이 끝나고 보행 훈련에 들어간 형호. 드디어 마무리된 보행 연습. 안대를 풀어보는데 아유. 역시나 또렷한 엄마를 보는 데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아예 못 보게 되기 전에 좀 담아두려고. 우리 아들. 오늘 아들은 마음 가득 엄마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며칠 뒤 50을 넘긴 정자 씨에게 분명 쉽지 않은 도전. 저 아무리 힘들기만 해도 우리 형우만큼 힘들겠어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형호도 특별한 도전에 빠져 있었는데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마라톤 한번 만들어보려고. 좌절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은 형호와 정자 씨.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길 기대합니다.